페이지에 66페이지는 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어떤가가 써 있고 67페이지 용도, 지역 지정과 손실 보상. 그래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요 규제가 생기죠. 규제 때문에 자기가 손실 봤다 그래도 나라에서는 손실 보상을 안 해줘요.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감수해야 될 손실이다 해서 손실 보상 안 해주고요. 그다음 이제 비교하는 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밑에 용도 지역의 의의를 보세요. 67페이지 밑에 용도 지역 의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밑줄 칠 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 말이 핵심이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절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하나의 토지에는 용도 지역 하나만 지정해야 돼. 뭐 농림 지역 겸 관리 지역 이런 거 없어요.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하나의 토지에는 용도 지역 하나만 지정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용도 지역의 분류가 나오죠. 예. 그래서 누가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세분하는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고요. 용도 지역 지정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고 세분도 역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세분을 합니다. 이번에 예외 보시면요. 조례에 따라서 세분할 수도 있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조례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을 추가로 세분할 수도 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도시 지역은 뭘로 나눠져요? 주, 상, 공, 녹. 그렇죠? 주, 상, 공, 녹. 자, 이제 하나 공부할 게 있어. 이제 용도 지역 중에서 개발된 용도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개를 말해야 돼요. 주, 상, 공. 주상공. 개발 안 된 곳이 어디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녹관 농자. 그래서 용도 지역 중에서 개발된 용도 지역 주상공, 개발 안 된 곳 녹관 농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 우리나라 모든 법을 갖다가 규제를 가할 때 주상공을 한 묶음으로 봐. 녹관 농자를 또 한 묶음으로 해요. 그래서 개발된 지역과 개발 안 된 지역으로 둘로 나눌 때는 주상공, 녹관 농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관리 지역 설명됐고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용도 지역 지정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특례 같은 거는 이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뒤로 넘겨 보세요. 72페이지. 용도 지역 지정 효과가 뭐였죠? 행위 제한이었죠. 용도 지역 지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주려고 용도 지역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행위를 용도 지역에 따라서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걸 뭐라 그래요? 행위 제한. 행위 제한 종류가 3개야.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3개인데 거기 보시면은 건축 제한이라고 나와 있죠? 예. 건축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딱 봤더니 73페이지에요.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이라고 나오는데 자 1번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왼쪽에 나오죠. 오른쪽은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나오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건물은 박스의 왼쪽은 서울시든 부산시든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다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이야. 오른쪽은요. 서울시 조례와 부산시 조례가 달라요. 그래서 그 조례에서 지을 수 있다면 지을 수 있는 게 오른쪽이야. 그래서 왼쪽은 서울하고 부산이 같고 오른쪽은요. 서울하고 부산이 달라. 예.
자, 이 표가 이제 나오는데 넘겨보세요. 어디까지 나오는가? 어느 지역에 어떤 종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가 쭉 나오죠. 한번 쭉 넘겨보세요. 어디까지 나오는지. 뭐 이렇게 많아? 응? 89페이지까지 나오죠. 89페이지까지. 89페이지까지 나오잖아요. 89의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 나왔죠.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나왔습니다.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 아, 이거는 다 지을 수 있네. 오른쪽은 지자체 조례가 지을 수 있다면 지을 수 있는 게 오른쪽에 나오죠. 예. 자, 그러면 이 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까요? 나와요. 자주 나와. 저한테 배우신 분 중에서 틀리신 분 있을까요? 없어. 다 마치고 돌아와. 예. 그래서 이 표를 제가 종합 정리를 해드린다고. 제가 정리해드리는 표만 내용만 공부하시면 돼요. 예. 이거 다 중국산이죠, 마스크. 먼지가 엄청 많아가지고 숨 쉬면은 목에 먼지가 막 들어와. 마스크가. 아, 이거 죽겠네 아주. 이 마스크 먼지 때문에 사람 죽겠다 이거.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거 먼지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절대 자기가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제 친구 중에 올해 12년째 공부한다는 친구 있죠. 학원 안 오고 책만 가지고 독학을 하다가 나중에 그 2차를 포기했어요. 첫 해 시험 볼 때. 근데 난 물어봤거든. 왜 포기했는지. 이거 외우다 포기했어. 이거 외우다 포기한 거예요. 예. 자기는 이 페이지를 다 외우기 전에는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겠다. 결국 몇 달간 이거 외우다 포기했다고.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네가 강의하는 학원에 내가 배우러는 못 가겠다. 단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겠다면서 저한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달래. 이 선생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다 있거든요. 그 제가 빌려줬거든요. 학원한테 비밀로 하고. 예. 그러면 그걸로 그냥 강의만 들으면 될 텐데 질문을 남겨. 민법 질문을 남겨. 공법 선생이 민법 선생님한테 질문한 사람 박종철이야. 공법 선생 민법 질문. 전화가 민법 선생님한테 저 박 교수님께서도 뭐 법제 출신인데 왜 민법의 의사표시 물어보세요. 다 아시면서. 그래서 아이고 이 녀석이 또 질문했네. 그렇지 않습니까?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걸 외우다 포기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는데 제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칠판에 딱 6개밖에 안 쓰는 거야. 예, 쓰러지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몇 달간 외웠는데 6개밖에 안 쓰는 거지. 우리는 여기서 이제 건축 제안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건축 제안. 자, 이 수십 페이지 표 있잖아요. 이거 제가 정리하는 거 6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아까 우리 시끄러운데 어디랬죠? 유통 상업 지역 있죠. 또 공해가 심한 곳이 어디야? 전용 공업 지역. 요 두 군데는 단독 주택을 못 지어요. 또 단독을 못 지으니까 공동 주택도 물론 못 지어. 요 두 군데는. 그다음에 두 번째,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아파트 못 짓는데 일반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은요 공동주택 건축이 금지가 돼.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거든. 금지. 그 다음에 우리 개발 안 된 곳이 어디라 그랬지 아까? 녹관 농자. 녹관 농자. 여기는 개발이 안 된 사촌이야. 개발 안 된 사촌은 녹관 농자다. 녹관 농자는요 건물을 4층 이하로 짓게 돼 있어. 아파트는 몇 층부터? 5층부터가 아파트거든.
그래서 아파트는 개발의 상징이고 아파트는 5층부터인데 녹간농자는 4층 이하로 짓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 그다음에 우리 단독 주택을 못 짓는 곳은 단독보다 큰 아파트도 못 짓겠죠. 그러니까 유통상업지역 한 번 더 나오지 하고 전용공업지역. 여기는 뭐예요? 단독 주택은 못 지으니까 아파트도 물론 못 짓고 용도 지역 뜻 자체가 아파트를 못 짓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 뜻이 뭐야?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아파트는 공동 주택 못 짓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어요. 뜻이 뭐였죠?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저층은 4층이야. 아파트는 5층에 못 짓죠. 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파트 못 짓는 건. 그러면 이걸 그냥 외우면 되는데 또 말을 만들어서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촌지간에 유전되는 게 한 가지 종류가 있더라. 공부 못하는 거 유전돼. 예. 그래서 시험장에 갔더니 문제가 뭐가 나오냐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나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시험에 적중 안 됐대. 이럴 리가 없는데 문제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나왔대. 그럼 못 짓는 거 지으면 남는 게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는 못 짓는 걸 공부해야 돼요. 짓는 거는 못 외워요. 외우기 힘들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갖다가 초, 중, 고등학교를 지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딱 한 군데 전용 공업 지역이에요. 그 공해가 심한 전용 공업 지역은 초, 중, 고등학교를 못 짓는다. 교수님, 그러면 시끄러운 유통 상업 지역에서는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어. 방음벽이나 방음창 설치하면 공부할 수 있잖아. 근데 전용 공업 지역 공해가 심한 곳이야. 방독면 쓰고는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용 공업 지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못 지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설 말씀해 보세요. 위락시설. 위락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상업지역이야.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묘지 관련 시설. 묘라든가 화장장, 납골당 같은 거죠. 묘지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 자, 묘지 관련 시설은 개발된 곳에 설치할까요? 개발 안 된 곳에 설치할까요? 개발 안 된 곳 어디? 녹간농자. 녹간농자에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녹간농자. 그다음 우리 여섯 번째 전용 주거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제2종 근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딱 하나밖에 없어. 종교 집회장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짜리만 지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전용 주거 지역은 조용한 주택가라 그랬죠. 1종이나 2종이나 조용한 주택가라 그랬죠. 근데 거기는 원래 법에서 2종 근린 생활 시설을 못 짓게 해놨다고. 단란 주점, 안마 시설소, 노래 연습장 이런 것들이라고. 그런데 2종 근생에서 딱 하나의 예외가 있어. 딱 한 개. 종교 집회장만큼은 2종 근생인데 지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나라에서는 2종 근린 생활 시설, 단란 주점, 안마 시설소, 노래 연습장, 뭐 일반 음식점, 독서실 이런 건 다 못 짓게 하는데 딱 하나는 짓게 해주겠다. 전용 주거 지역에 종교 집회장. 그래서 예전에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데 여기가 전용 주거 지역이거든.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2층 옥상에 딱 올라갔어요.
밤에 사방을 둘러보니까 십자가가 12개가 보여. 왜? 전용 주거 지역이라도 종교 집회장은 지을 수가 있어. 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 그래서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이종 근생 중에 하나는 짓게 해주겠다. 전용 주거. 예, 이거예요. 이걸 옛날 느낀 게 제가 예전에 법대 2학년 때인가 이제 방학 때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에 간다고 갔어요. 근데 신림동은요 가장 고시원이 많은 데가 신림구동이고요. 길 건너편에 신림이동은 산꼭대기에만 고시원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친구들은 다 신림구동으로 갔을 거야. 친구들이 많은 데 가면 공부하기가 힘이 드니까 나는 신림이동 산꼭대기로 갔거든요. 딱 들어가자마자 아 이거 실패했네. 다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친구들을 피해서 온다고 다 왔는데 다 신림이동 산꼭대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민법 총칙책을 딱 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률 요건, 법률 사실, 법률 행위 공부하는데 세상에 이 고시원 바로 옆에가 교회였어요. 주택처럼 돼 있는데 교회였어. 몰랐지. 그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아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겠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어. 믿습니까? 그러면 공부하다 말고 믿습니다. 한번 하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적응이 돼가지고. 그러면 주택가에서 어떻게 이 교회가 들어섰는가? 바로 이거야. 전용 주거 지역에서 2종 근린 생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500제곱미터 미만의 종교 집회장은 설치 허가가 나와요. 예. 자, 이 6개를 가지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 있죠. 2개 빼고 다 맞춰. 1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작년 시험까지 이 6개를 가지고 2개 빼고 다 맞힌다고. 그리고 이 표를 외울 필요는 없죠? 그럼 오늘 결석한 친구가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 다 외우라 그래야지, 그렇지? 예. 그러면 선생님 이거 다 외우더라도 2문제는 못 맞히잖아요. 예전에 나온 2문제를 못 맞히는데 참고로 그 2문제는 이 표를 다 외워야 맞출 수가 있는데요. 물론 5개 중에 지문이 2개로 압축이 됐던 문제야. 그리고 상식이 있으면 찍을 수가 있게 돼 있고 참고로 그 2문제를 내신 교수님이 최근에 건강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데 뭐 이렇게 좋아해 다른 아프시다 그러는데 좋아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안타까워해야지. 예. 그래서 이 6개로 다 우리는 해결한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6번만 갖고도 수많은 기출 문제를 만들었어요. OX로 대답해 보세요. 전용 주거 2종에는 독서실을 설치할 수 있다. X야. 독서실이 2종 근생인데 이것밖에 안 되잖아. 전용 주거 2종에 일반 음식점 설치할 수 있다. X야. 이것밖에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건축법 공부하면서 2종 근생 외워놓으면은 2종 근생 중에서는 전용 주거 지역이 이거 하나밖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다 맞히는 거야 문제를요. 자 그럼 이 박스 정리가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이제 건축 제한. 그래서 요 건축 제한은요. 건축 제한은 요 건축 제한은 원칙이 우리가 방금 외운 이 표 있죠. 이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나오는 별표야. 건축 제한은 원칙이 뭘로 해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바로 별표가 나온 거고 예외가 특별 규정이 있을 때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표면 앞으로 가보세요. 표면 앞으로 가면 72페이지 있죠. 72페이지 있죠. 이게 바로 특별 규정이야. 가로 2번. 건축 제한의 특례라고 나오죠. 특별 규정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나왔어. 한 문제. 특별 규정이 몇 년 전에? 17년 전에 한 문제 나왔는데 다 맞게 해줬어. 출제 오류로. 그래서 재수 없다고 해서 교수님들이 여기다 현재 시험 안 내고 있어요. 한번 출제 오류 생겨가지고 다 맞게 해주고 출제하신 교수님들
다 바보 되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안에서는 어떤 건물 짓느냐 못 짓느냐 건축자는 뭘로 정하는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한다. 농림지역 중이라고 나왔죠.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농업진흥지역 같은 것이요 관리지역에도 있어요. 근데 관리지역이 아니라 어디요? 농림지역 중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한다는 거예요. 왜 다 맞게 줬냐면 17년 전에요. 농림지역 중이라는 말을 빼고 낸 거야. 그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16회 공인중개사 시험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시험 끝나고 나면 꼭 한 문제가 부족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카페에 들어와서 교수님, 제가 딱 한 문제가 부족해요. 다른 과목은 오류가 없으니까 공법에서 오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린 걸 좀 찾아서 다 맞게 해주는 문제 찾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40문제를 가지고 저희 가평에 있는 펜션으로 갔습니다. 이걸 수십 번을 읽었어. 근데 없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서 조니 워커 블랙 라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블루 라벨은 못 마시고 블랙 라벨을 반 병을 원샷을 했어요. 그 술기운에 보니까 보이는 거야. 농림 지역 중이라는 말을 빼먹었어. 야, 이거 다 맞게. 그래서 제가 전체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이의 신청하세요. 농림 지역 중 빼먹었고요. 이것도 밑에도 빼먹었어.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 이 말도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해서 결국 다 맞게 해줬어요. 이거 찾아냈지. 예. 그랬더니 올해 그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조니 워커 블랙 라벨을 선물하시는 거야. 블루라 그랬는데 너무 고맙죠. 예. 저기 보시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해양보호구역에서 그 법률로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건축 제한합니다. 자,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지역에서는요 주무부 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자기가 주관하는 법률로 건축 제한할 수 있다. 시험에 물론 나온 적 없어요. 예. 이러면 이제 우리 건축 제한을 다 받고요. 다시 뒤로 넘겨서 이제 우리는 건폐율을 보겠습니다. 89페이지 맨 밑에 이제 건폐율이 나와요. 자, 우리 건폐율은요. 그 목적이 소화 목적이에요. 소화. 불 끄는 목적이라고. 자, 100평의 대지를 가진 사람은 아무 규제가 없으면 건물 몇 평 짓기를 원해요. 100평 다. 옆에 사람도 100평 다죠. 어느 마을에 건물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 다 붙어 있겠네. 가운데 건물에 불 나면요. 그 마을 자체가 없어져요.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안에 빈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요. 불이 났을 때 옆에 건물에 옮겨 붙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건폐율의 목적이야. 이해되십니까? 건폐율의 목적이다. 그래서 자, 건폐율 이런 거죠. 요렇게 100평의 대지가 이렇게 있어. 건물을 50평만 짓게 한다. 그러면 대지 안에 50평의 공간이 생기죠. 이 불나도 옆에 건물에 옮겨 붙지 않죠. 불나도 불 끄러 들어갈 공간이 있죠. 그래서 우리 건폐율을 규제하는 거고요. 건폐율은 계산식이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을 합니다.
요러면 퍼센트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대지 면적이 100이죠. 건축 면적이 50 곱하기 100 하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이거 왜 지워지는지 물어보시는 분 가끔 있어요. 이거 지워지는 거야 이거. 예. 자기도 왜 지워지는지 모르면서 웃는 거 봐. 예. 안 웃으면 오해받을까 봐. 지워지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그럼 퍼센트 얼마야? 50%. 건폐율 50%라는 것은 대지의 절반만 건물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용적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용적률은요 건축물의 높이하고요 인구수를 규제하는 거예요. 인구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건축 면적을 50평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그럼 1층 바닥이 몇 평이야? 50평. 2층 바닥도 50평. 3층 바닥도 50평.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그래요. 이때 연면적이 얼마야? 150평이 되거든. 대지 100평에다가. 자 그러면 용적률을 계산식은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연면적이에요. 연면적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트로 나와요. 자 대지 면적 100평이죠. 100. 연면적 얼마예요? 150. 곱하기 100 한 지워지죠? 용적률이 150%죠. 만약에 이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일 때는 용적률이 얼마 나와요? 200. 5층일 때는 250. 용적률이 커지니까 층수가 높아지죠. 그러면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져. 높아지니까 건물의 부피가 켜지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늘어나죠. 그래서 인구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를 갖다가 직접 제한하는 방법은 몇 메타 이하로 지어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용적률을 줄이면 층수가 내려와. 용적률을 완화시키면 층수가 올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의 높이를 왜 규제하는가? 높이 규제하는 이유는 일조권하고요. 건물의 안전 때문에 그래요. 안전. 우리가 한강변 주변에 재건축할 때 층수를 제한하는 이유가 한강변 주변은 모래 땅이에요. 위험해. 층수 제한 안전 때문에. 예. 그래서 용적률을 갖다 규제를 안 하면 한없이 높게 짓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읽었던 동화책 중에 어렸을 때요. 제크와 콩나무라고 있어. 용적률 위반 동화야. 이게 하늘 막 올라가잖아요. 나는 그 동화책을 보면서 이게 용적률 위반인데 생각이 들더라니까. 예. 바벨탑 용적률 위반이야 다. 한없이 높아져.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어느 신도시를 만들 때 이 신도시에서 사람을 몇 명 살게 만들겠다 싶을 때는 뭘 규제하는 거야? 용적률. 왜? 인구수. 인구수 규제죠. 예. 이게 바로 용적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폐율 용적률 나오는데 이 건폐율이요. 용도 지역마다 다 달라. 용도 지역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이제 건폐율은 의의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한자 앞에 있는 글자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다음 페이지 나오죠? 건폐율의 규제 목적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소화라 그랬죠. 용적률 나왔죠? 대지 면적분의 건축 연면적 곱하기 100. 예.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그르고 용적률 규제 목적은 높이하고 인구수다. 자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91페 표가 나오죠.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 나오죠. 우리는 대통령령이라고 써 있는 걸 외우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거든. 대통령령에 써 있는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외우고 실무에서는요. 대통령에 써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 대통령령이 나와요. 그럼 거기 보세요. 주거지역.
전용 주거 1종 2종 50이죠. 100평의 대지의 건폐율 50, 절반 짓는 거지. 일반 주거 1종 2종은 60이죠. 3종이 50. 이게 시험 문제네. 아니 왜 3종은 10%가 왜 줄어들까? 고층 아파트 짓는 곳이잖아요. 높게 짓는 대신에 건물의 폭은 10%를 줄이겠다.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근린 유통이죠. 예. 90, 그 다음에 일반 80, 근린이 70, 유통이 80. 공업지역은 건폐율 다 70이죠. 그다음 우리 개발 안 된 지역 어디야? 녹관, 농자. 개발 안 된 곳 어디라고? 녹관, 농자. 녹관, 농자는 100평의 대지에 건물 20평 짓게 해줘. 20%인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네.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계획 관리는 2배, 40%까지 주는 거예요. 이 건폐율은 다 외워야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아 이거 보기 힘든데 이거 지워야겠다 이거. 비행 접시 그려놓는데 보기 흉하네. 그 아까 우리 그 넘버 2가 누구라고 했죠? 전양. 예. 전양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용 주거 지역 양호한 주거 환경 전양이야. 전양. 예. 시험에서 일반 전용 주거를 갖다 편리한 주거 환경으로 나와. 예.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 요 아가씨가 근무하던 다방 이름이 충남 지역에 있는 다방인데 끼다방이라고 있어. 끼다방. 검색하면 나올 거야. 지금 이제 모르겠다. 옛날 끼다방이었거든요. 이 끼다방 전화번호가 567-9878이야. 9878. 통화 중일 때는 72번으로 하면은 마담 언니가 대신 받아요. 그래서 요게 바로 건폐율입니다. 자, 전용 주거 1종 2종 50%. 일반 주거 지역 60. 준주거 70. 일반 주거 3종만 50이죠. 그다음에 9878 90 80 70 80 공업지역 통화 중일 때 72번 요거 다 70 녹지지역 관리 농림 다 얼마? 20 요거 20 계획관리만 40%다 외웠죠. 전화번호로 외워. 그 끼다방 전화번호.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 검색이 된 지금인지 모르겠네요. 예. 567-9878 통화 중일 때 72번 다 외웠어. 예. 자 용적률도 외워야 되는 용적률 봤더니 거기에 보세요. 전용 주거 1종은 100이죠. 50% 이상 100% 이하죠. 시험에서 이상은 나온 적이 없어. 이하만 외우면 돼. 100. 그러면 출발이 얼마야? 100. 전용 주거 1종 출발이 100이야. 50%씩 늘어나. 전용주 2종 얼마? 150, 200, 250, 300. 예. 그 다음에 준주거 500이죠. 준주거 500%. 아까 우리 상업지역에서 알바하는 애 있었죠. 중학교 1학년이 근육 있었죠. 중학교 1학년 근육인데 걔 이름이 539라는 애야. 539는 중학교 1학년 1500, 1300, 900, 1100 중심이 제일 크네. 공업지역은 300부터 출발해. 300, 350, 400. 자, 우리 개발 안 된 곳이 어디예요? 녹관, 농자. 자, 녹관 농자에서는요. 용적률이 둘 중에 하나야. 100% 아니면 80%야. 언제 100을 주냐면 용도 지역 등의 뜻에서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00을 줘. 용도 지역의 뜻에서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얼마나 준다고? 100%를 주고 개발이라는 단어가 안 나올 때는 용적률 80%를 주는 거예요. 자, 보전 녹지. 보전하는 녹지죠? 개발자 안 나오지. 그럼 얼마 용적률? 80. 생산 녹지는 용적률 얼마예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 개발자 나오지.
그러니까 100이죠. 100%. 자연 녹지 지역은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개발자 나오죠. 얼마? 100. 보전 관리 80이죠. 생산 관리 80. 계획 관리 지역은 얼마야?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개발이 가능. 개발자 나오죠. 100.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 지역 80. 다 외웠죠? 예, 다 외웠어. 그래서 우리 건축 제한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둘 중에 하나가 한 문제가 나와. 매년. 예.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용도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야? 해야 될 일이 뭘 외워야 돼? 용도 지역 종류 다 암기. 건축 제한 6개 외우고 건폐율 용적률을 다 암기. 그래서 건축 제한에서 한 문제, 건폐율 용적률 2개 중에 다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해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뒤로 넘겨서 92페이지에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라고 나오죠. 건폐율의 특례, 용적률의 특례는 우리가 방금 외운 게 적용되지 않고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걸 말해요. 여기서 시험 나왔을까요? 예, 3문제 나왔어. 근데 이제 참고로 그 내신 교수님께서 건강이 좀 안 좋으셔요. 예. 자, 그래서 건폐율의 특례와 용적률의 특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외운 것은 기준 건폐율인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게 거기에 보시면 우리 자연공원이라고 나오죠. 자연공원 나오죠. 건폐율이 얼마야? 60%. 아니, 자연공원 같은 곳은 개발이 안 된 곳인데 어떻게 건폐율 60%를 주지? 우리 건폐율 60%는 일반 주거 1종이나 2종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분명 숲속인데 여러분 집 근처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배수지 들어오면 좋아요? 안 쳤죠. 이런 혐오 시설은 다 어디로 보내야 돼? 자연공원 안으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건폐율이 아니라 지네들이 쓰려고 만든 건폐율이에요. 60%. 예. 그 다음에 거기 자연지락지구라고 나오죠. 60% 체크하시고. 그 다음 우리 밑에 용적률이 나옵니다. 용적률. 용적률에서는 개발진흥지구 있죠. 거기 100% 이하 체크해놓고 요 특례는 나중에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왜 이렇게 특례를 정했는지 그때 이해가 돼요. 지금은 그 정도 체크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용적률 완화라고 나오죠. 그렇죠? 임대주택일 때는 용적률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구나. 그렇죠? 예. 자, 주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주거 지역 용적률의 12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그러면 주거 지역 용적률의 120%는요. 용적률이 120% 이렇게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주거 지역에서 이제 요것을 정하고 그다음에 방제 지구 용적률 완화. 해당 용적률의 120% 이하. 이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임대주택과 밑에 용적률 완화의 120%는 다 1.2배를 말해요. 1.2배. 원래 용적률의 1.2배를 말한다고. 1.2배. 예. 해당 용적률 200% 완화 그랬지. 200%는 몇 배야? 2배를 말하는 거야. 2배. 2배 완화. 자, 밑에 보시면은요. 상업지역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하는 정비구역 그랬죠.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요. 여러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현재 여기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적률은 이 정도래. 예를 들면 10층 정도만 지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땅을 잘라서 과감하게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공영 주차장 부지로 내 땅 쓰세요.
공원 부지로 쓰세요. 제공한 거예요. 감사의 뜻으로 원래 용적률의 2배, 2배니까 200% 이하까지 용적률을 완화시켜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2배를 더 짓는 거야. 이만큼을 더 줘. 20층까지 지을 수 있어. 어디에서? 상업지역이나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이 규정은 갑한테 유리한 규정인가 불리한 규정인가? 예? 내가 강력한 힌트 하나 줄게. 국토계획법에서는 국민들한테 유리한 규정이 없다. 강력한 힌트지. 자, 이거 유리한 규정, 불리한 규정이야. 불리한 규정이야. 원래 이쪽은 20층을 짓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곳이야. 근데 용적률을 절반 줄여놓고 나서 네 땅 거저 준다면 2배로 줄게 그러는 거야. 거저 땅을 뺏고 본래 줄 걸 주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보세요. 현재 재건축하는 구역인데 낡은 아파트가 10층이야. 그러면 10층 부시고 10층으로 지어봤자 안 되죠. 사업이요. 20층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를 잘라서 공용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제공해야지만 용적률 2배 주는 거예요. 본래 20층 지어도 문제가 안 되는 곳인데 절반 줄여놓고 땅 뺏고 본래 줄 걸 준다고. 땅값 비싼 상업지역하고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명동에요. 땅 한 평이 5억씩 하던다고. 저기 명동 중심에 땅 한 평 5억이야. 근데 거기서 공용 주차장이 필요해. 서울시가 예산 100억을 확보했거든. 그럼 땅 몇 평 사? 20평 사. 20평에 차 몇 대 세우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땅 주인이 팔면 다행인데 안 팔면 그만이잖아요. 고민하는 거야. 야, 이 명동 같은데 공용 주차장을 확보하고 싶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돈 10원도 안 들이고 확보하는 게 제일 좋겠죠. 건물 지을 때 빌딩을 지어야지만 경제성이 나오는 땅값 비싼 곳에다가 경제성 없는 용적률을 딱 정해버려. 네 땅 좀 잘라주면은 내가 용적률 2배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거저 뺏는 거지 사실. 그렇죠. 울면서 자기 땅 잘라주는 거야. 그러면 인심 쓰는 것처럼 용적률 2배 줘. 빌딩 짓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짓다 보니까 돈 10원도 안 들이고 서울은 공용 주차장을 다 확보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부 체납이라 그래. 기부 체납. 제가요. 저는 법대 4학년 때까지요. 하루 용돈이 저 500원이었어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요. 애들한테 용돈을 많이 주면 공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학교 갈 때 있잖아요. 왕복 차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학생회관의 점심값이 5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500원씩이야. 하루 용돈. 교통비 빼고. 토요일 날은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교통비도 안 줘. 500원인데 1년에 딱 하루가 용돈이 200%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 음력 7월 19일. 음력 7월 19일 날은 1,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딱 아침에. 근데 그냥 안 줘. 네가 학교 가기 전에 설거지를 다 해주면은 엄마가 용돈 1,000원 줄게 그럽니다. 본래 1,000원 줄 계획이었는데 일단 500원만 주는 것처럼 하면서 아들의 노동력을 뺏고 본래 줄 걸 주는 거지. 똑같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음력 7월 19일이 되면은요, 전국에서 저한테 축하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지금도 이메일이요. 제 카페에 이렇게 글을 막 남겨주시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적어놔야지 왜 안 적어? 예. 자, 그래서 이 규정이 거의 유명한 기부 체납 규정이에요. 기부 체납 규정. 그런데 이제 자기 땅을 잘라줄 게 있으면 잘라주면 되잖아요. 잘라줄 면적이 안 돼. 건물 질 땅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옆에 땅을 사서 기부 체납하거든. 옆에 땅 주인은 그 사실을 알죠. 부르는 게 값이야. 비싼 돈 주고 땅 사서 기부 체납했는데 분양이 미분양되는 바람에 쫄딱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행사 절반이 이것 때문에 망했어. 이 규정 때문에요. 예. 자, 이해되시죠? 예, 용적률 완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용도 지역 다 외우고 뜻 외우고 세분되는 거 외우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외우는 거예요. 아셨죠? 예, 다 외울 수 있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